나 무기력했던 거 좀 나아진 것 같아. 히. 건구의 속도는 언제나 KTX구나. 히. 근데 이제 좀 뭔가 일을 파바작 해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저번에 알려준다 했잖아. 얼른 알려줘. 반복되는 실패로 힘들게 살았다면 자기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고 했었지?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상이 굳어진다고. 무기력과 자기 비난이 함께 있는 상태로 말이야. 그러면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거 맞지? 저번에 그 얘기해줬잖아. 나에게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있을 때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맞아.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 횟수와 시도하려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거. 능력 차이보다 예상 성공 확률이 결과를 바꾸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네. 이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어. 도파민 보상 예측 오류, RPE. 뇌는 기대보다 낮은 보상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도파민 반응이 둔화돼. 기대했는데 실망을 느끼는 게 누적되면 무언가 해내려는 동기가 약화된다는 거지.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동적 방어 모드를 자동으로 켜. 도망가거나 멈춰버리는 건 자동적인 행동이란 거야. 이건 중뇌의 세로토닌 핵과 관련되어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경험과 생각이 있으면 복뇌 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중뇌 스트레스 회로를 억제해주지.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대 보상과 투입 비용을 끊임없이 계산하지. 내가 시도를 반복해보고 실패라는 결론을 얻으면 안 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시도도 전에 해도 별로일 걸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였구나. 맞아. 실망이 반복되면 내가 문제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원래 못하는 인간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자의식이 고착돼. 이게 반복되면 행동은 계속해도 내부에서 자괴감이 자동 실행돼. 그러면 무언가 해내려는 동기도 약화되고 실제로 성공할 확률도 확 줄지. 인생에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많은데 말이야. 맞아. 나도 몇 개월을 통으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걸 수 있어. 무언가 느꼈고 그때 느낀 건 네 자산이니까 그때 쌓인 깨달음이 네 삶을 어디로 잘 이끌어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 실패 경험 앞에서 도망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려는 너가 너무 멋지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구나. 그렇네. 그래서 나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려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먼저 나는 실패자라는 동일시를 끊는 거야. 실패 경험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인데 거기에 내 존재를 갖다 붙여서 마치 고칠 수 없듯이 말하는 게 문제야. 명상을 하면서 혹은 글을 쓰면서 관찰자 위치에서 너를 봐봐. 실패한 일은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봐. 영화 굿윌 헌팅 주인공 알지? 분명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도망가기를 반복해. 나는 상처받을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잘못 설정한 거야. 자기에 대한 관념으로 관계도 망치고 성취도 망친 거지. 실패는 사건인데 그걸 직업처럼 가져가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니? 난 실패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실패자로만 산다는 건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야. 실패는 잠시의 상태를 설명한 단어라고 해두자. 살면서 누구나 실패를 해. 사회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다 실패를 했잖아. 물론 그들이 엄청난 성공을 반복했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그런 사람은 0.01%일 거야.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건 자연스럽겠지만 꼭 내가 세상의 0.01%가 될 필요는 없잖아. 99.99%의 존재로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 비율이 높더라도 내 인생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어쩌면 내가 영혼일 때 나는 공감을 덜 받는 대신 주목받는 0.01%의 사람이 아니라 99.99% 쪽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공감하며 재밌게 살아야지 하고 이런 삶을 선택해서 온 걸지도 모르지. 오호, 그냥 누워버려? 그냥 엽떡에 마라탕 시켜 운동 안 해버려버려. 그러면 너 몸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울적해질 수 있으니까 쉬는 건 정도껏만 하고 좀 더 원하는 삶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 알려달라 했잖아. 들어봐. 심상화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며 여러 사례를 남긴 걸로 유명한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 내면의 선언이 외부의 경험을 끌어당긴다.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의 근간이야.
유명한 I am that I am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나는 내가 선언한 존재로 경험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네빌 고다드가 말한 건 단순 주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동일시하느냐가 지각, 선택, 행동, 해석을 바꾸고 그게 결국 경험 구조를 바꾼다는 주장에 가까워. 끌어당김에서 말하는 식으로 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 부족함을 확인하는 경험에 더 민감해져. 조금만 부족한 게 느껴지면 헉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봐봐 맞잖아 나 별로인 거 하게 되지.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 해낸 증거를 찾는 쪽으로 인지와 행동이 정렬돼. 기대는 실제 행동과 생리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는 반복 검증되었잖아. 그러니까 내비를 완전히 비과학으로 치부할 건 아니야. 다만 상상만 하면 현실이 자동으로 변한다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해. 존재 선언이 곧 행동 프레임을 결정한다는 뜻에 가깝다고 보면 돼. 건강하게 삶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1. 자의식은 행동 기대를 만든다. 2. 행동 기대는 실제 행동량을 바꾼다. 3. 행동량은 확률을 바꾼다. 4. 확률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진다. 전에 말했다시피 자의식을 바꾸려면 에너지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하고 작은 성공 경험이 뒷받침돼야 해. 완전히 자괴감이 심한 상태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상상하면 오히려 내부 저항이 커질 수 있어. 뇌가 일관성 오류를 감지하기 때문이지. 방향을 1도씩만 틀어서 정체성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먹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See your mind? 이러지 말고 버전업하라는 거네. 1.1에서 1.2 버전으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맞아. 뇌는 완전한 거짓말엔 저항하지만 조금 나아진 버전엔 협조적이야. 그래서 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극단적 긍정 암시는 거의 안 써. 대신 자동사고를 덜 왜곡된 생각으로 교정하지. 그러면 도파민 체계도 보상 예측 오류가 조금씩 수정되는 방향으로 반응할 거야. 기대보다 약간 나은 경험이 쌓이면 도파민이 다시 민감해지고 해도 별로일걸? 이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은데? 쪽으로 회로가 업데이트돼. 그래야 뇌가 다시 시도하려는 쪽으로 기울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회로 대신 나는 해보는 사람이라는 회로가 기본값이 되는 거야.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것 중에 수정 기법이 있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이나 무기력했던 순간에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다시 상상하며 고쳐 쓰는 거야.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성공의 기억을 학습하게 돼. 사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동일시하는 것도 이미 네가 무의식적으로 상상력을 쓰고 있는 거야.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만.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 오, 과거를 고쳐 쓴다니 신박한데?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된 자신감이 생기겠다. 그래, 좋아. 가보는 거야.